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XXL 그리고 인버스 상품인 SXS 분석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SPY 차트 한번 분석 드릴게요. S&P 500을 추종한 ETF 상품인데 이번에 21선이 224일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즉 장기 이평선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실제로 현재 21선과 51선은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자 추세상 지금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224일선을 지지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전에도 21선이 51선을 이탈하는 구간들은 나왔지만 모두 다 해당 구간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23년도 11월부터 쭉 상승이 이어질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상승이 이번에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승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전에 영상에서 안내드렸지만 이미 1월부터 이 상승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은 21선이 224일선을 언제 또 이탈했었나요? 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2022년도 4월 달에 한번 이탈했어요. 이때 결국 금리 인상한다, 경기 침체 온다라고 인사이트 강하게 오던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그리고 그 전에는 2019년, 2018년도에 트럼프 일기 당시 관세 정책 당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0%대씩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전을 찾으면은 결국 언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가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21선이 224일선을 이탈하는, 즉 데드크로스 강하게 나오는 구간들이 전체 증시를 보더라도 많지가 않다. 근데 이탈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하고 나서부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을 그린 거는 고점 대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탈하고 나서부터 20%대, 20%대, 15%대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즉 그렇다는 것은 이 S&P 500 기준도 현재 기준에서도 이미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10% 이상의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ABC 패턴으로 하락이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이것은 하나의 과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럼 엔비디아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엔비디아는 제가 한 달 전에 XXL 15불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월 2일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XXL 어제 15불까지 하락했고요. 진작에 하락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증시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폭락이 나올 때 현금 보유하거나 인버스 매수하면서 수익을 내요. 자, 엔비디아 보기 전에 나스닥 먼저 봐드릴게요.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가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 자, 어제 PC 데이터가 나왔어요. 어제 PC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자, 2개월 연속으로 저축이 증가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저축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PC 발표 나오면서 사실 증시는 악재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목요일에는 좋은 데이터들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목요일에 나왔던 모든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의 뭐 GDP도 예상치보다 높았고, 실업선 청건수도 예상보다 높았고, 예상보다 낮았고, 즉 목요일에 증시가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왔어도 됐는데 목요일에 상승이 제한된 구간이죠. 즉 목요일에 나온 모든 하드 데이터들은 증시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상승이 제한된, 반대로 금요일에 나온 소프트 데이터는 증시의 하방 압력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금요일에는 매도를 진행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 직전에 이런 분석을 드렸죠. 네. 이와 같이 118불 이탈 시 110불까지 하락한다라고 영상에서도 안내 드렸고, 저희 유료 후원자님들에게도 안내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110불까지 하락한 구간이고요. 네. 어떤 구간이냐면은 직전에 엔비디아가
3월 11일부터. 이거는 굳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나스닥, 테슬라 등 대부분 종목들이 3월 11일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예,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A, B, C 상승 나오고 나서 자, 상승 파동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1, 2, 3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하모니 패턴으로 이렇게 반등 나왔지만 이 하모니 패턴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 부분 돌파하지 못하고 더블탑 쌍고점 패턴을 만들어 버리면서 결국 다시 한번 더 주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밀릴 때 지금 이 삼각추세 하단부 이탈하게 되면 즉 3월 10일부터 3월 11일부터 올라오던 이 추세 이탈하게 되면은 직전에 3월 21일이나 다 지지받았던 3월 24일이나 지지받았던 이 추세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110불까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118.5불은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 이탈하면 인버스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10불까지 하락한 구간.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인버스는 목표가를 왔기 때문에 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반등 나와봤자 잘해야 115불대, 잘해야 115불대까지 올리고 이 추가적인 하락 한 번 더 야기한다는 거예요. 최소 엔비디아 직접 전저점까지는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직접 전저점 리테스트를 진행한 데 있어서 여기 이상을 더 지지받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게 당장 오늘 내일 모레 뭐 4월 1일자로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하모니 패턴 종결 구간이에요. 하모니 패턴 종결 구간은 원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엔비디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110불대를 지지받아준다면 109불에서 110불대 지지받고 해당 구간 우리가 박스권으로 횡보할 때 있어서 자,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지지받으면서 어디 돌파할 때 대략 110불 다시 한 번 더 위로 우리가 회복하면서 위에서 지금 50일선 내려오고 있는데 해당 50일선 돌파는 110불, 111불 돌파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 위에서 매수했던 인버스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레버리지 상품 매수하다가 대략 115불이나 129불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인버스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인버스 매수하셨으면은 한 8%대, 2배 사셨으면 한 15%대.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인버스 매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레버리지 매수하신다면은 2배 매수하시면 한 10%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증시가 다들 어렵다 하는데 차트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차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뭐 여기서 한 번 더 쏟았으면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구간이죠. 네, 여기서 쏟았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상승 제한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자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삼각 추세를 만들면서 이 삼각 추세 끝까지 올린 다음에 위로 추세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졌다. 근데 엔비디아의 하락은 사실 보였어요. 엔비디아 GTC였죠 지난주에. 이 GTC에서 사실 엔비디아 GTC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GTC 열었다 하면 엔비디아 8% 7%씩 급등 나왔던 시절이에요. 근데 25년도 엔비디아는 GTC 발표하고도 돌파를 못하네? 당연히 매도를 하고 여기서 하락 준비를 해야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마지막 요약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고 우리는 110불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인버스 축소하고 레버리지 매수하면서 115불에서 120불대 구간까지 끌고 가는데 결국 다시 한번 더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 계속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 본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지금 여기 어디? 자 3월 22일 추세 하단부 그리고 오늘 추세 하단부 즉 올렸다가 밀렸고 다시 한번 더 올려도 115불대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 다시 한번 더 밀리면서 105불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 가능성 열어놓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XX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차트상 하락이 열려있던 구간이었고요. 자 24년도 9월부터 지속된 박스권 하단부 되돌림 파동 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8불을 지지받고 210불까지 반등이 나와도 결국 XXS는 198불 이탈하면은 매수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 소리냐면은 좀 크게 보면은 이거 1시간 봉으로 봐드릴 때 똑같아요. 이 종목도 이미 더블 탑 패턴, 쌍고점 패턴이 엔비디아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 큰 박스권이 언제냐면은 24년도 8월부터 이어진 이 큰 박스권이 결국 언제 이탈했냐면은 3월 4일에 이탈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던 상승 추세, 23년도 11월부터 시작됐던 XXL의 상승 추세가 결국 어디서 3월 1일자 구간에서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XXL이나 XXS를 볼 때 이 구간 이탈하거나 직전 이 구간 이탈하면은 우리가 비중 수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진짜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때 매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스권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 추세를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을 이탈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파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되돌림 파동은 0.38이 아니면 0.5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실제 되돌림 파동은 어디까지? 딱 0.38까지 나오고 다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차트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렵지가 않죠.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구간들이에요. 자, 하락이 나왔고 이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 나오니까 급하게 포모 온다고 무지성으로 막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상단부 하단부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 피보나치 아까 0.38이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구나. 근데 이 단기적으로도 결국 상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탈해버리는구나. 이거 결국 하모니 패턴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모니 패턴으로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자 이렇게 모았을 때 당연히 185불 때까지 떨어지는 하락,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XXX도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충분히 출현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올린다고 했어요. 지금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 다시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최소 200불 때까지는 다시 한 번 더, 195불에서 200불 때까지는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나,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밀리는데, 이게 180불이다. 180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결국 계속 올라가려면은 결국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면 여기 210불을 돌파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XL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도 무조건 28불을 돌파했었어야 돼요. 돌파를 못하니까 무너지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당연히 이 구간이 어디? 아까 말씀드렸던 3월 1일자 24년도 8월부터 이어졌던 추세 가장 하단부, 그러니까 이 XXL도 27불대에서는 이탈할 때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대응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자, 추가적으로 XXL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XXL로 분석하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잘못 분석할 수 있어요. 막 1, 2, 3, 4, 5파동 올라가면서 30% 올라간다라고. 근데 이거 XXX로 보면은 그런 오해 안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로 분석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로 분석을 하더라도 추세 하다만 그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세만 그었을 때, 똑같네. 아까 엔비디아랑 똑같죠. 엔비디아랑 똑같이 삼각추세 보이면서, 자, 더블탑 패턴 동일하게 나왔고요. 돌파하지 못했고, 이탈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첫 번째로 잡지 못했다면, 두 번째로 지금 구간 21불 때는 매도 타점을 다시 한 번 더 잡았어야 돼요. 그걸 잡지 못했다면은 19불 때 이탈할 때 매도 타점 잡았어야 되고요. 근데 잡았어야 되는 모든 매도 타점을 놓치니까 15불 때까지 폭락이 나옵니다. 당시에 제가 한 달 전에 XXL을 분석 드릴 때 최악의 하락이 15불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15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해요. 제가 이때 15불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15불까지 빠지면 엔비디아가 대략 한 80불에서 90불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지금 110불대 붙어있죠. 아직 엔비디아 주정이 끝나지 않았다. 증시 주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원래는 XXL이 15불까지 이미 떨어지고 나서 증시 조정 끝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반등 나와도 XXL 기준으로 뭐 20불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 그림 나온다면은 이제는 10불까지도 봐야 될 구간들이 있는 거예요. 최악이죠. 이 하락 추세의 사이클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이 구간. 심지어 차라리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쌍바닥이라도 지지를 받았어야 돼요. 쌍바닥 지지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 올려도 이거 더 무너지는 것에 대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증시가 사실 뭐 레버리지로 대응을 해도 되지만 반대로 내 머리가 아프다면은 고점 올라왔을 때 인버스 매수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익내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모아가도 되지만, 자, 굳이 인버스는 모아가지 않고, 자, 결국 다시 돌파하면은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고, 뭐 50%까지 못 올라갈 거예요. 잘해야 30%대 올라가고, 뒤로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자. 이런 패턴 나올 것 같네요. 30% 상승했다가 다시 한 번 더 50%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버스인데, 자, XXX 당시 190불 강하게 하락했을 때에도, 자, XXX 26.5불 이탈할 때 손절로 이 구간에서 어제 매수했어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자, 8%대 수익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락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인버스 여기서부터 쭉 홀딩하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인버스 수익 냈다가 매도 치고 다시 한 번 더 인버스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인버스는 매수해놓고 계속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치고 가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친 다음에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 치고.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지만, 뭐 크게 내지 못한다? 아니죠. 크게 내고 있죠. 10%대, 8%대, 10%대. 예. 남들을 손실 볼 때 수익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히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XXS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 되돌림 파동이 출현할 때 27불 때 다시 한번 지지받거나 한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거 그러면은 직전 상승이었던 38불에서 40불 때까지도 봐요. 38불대에서 40불대 돌파하고 나면은 이후로는 50불까지도 목표가 열어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돌파하는 부분을 좀 보자. 일단 32불대 돌파하는 부분을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38불대까지 이 종목을 좀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돌파 나왔고 현재 구간 위에서 좀 흔들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는 51선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면 정말 그냥 40불까지 다이렉트로 직행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자, 28불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하거나 매도하고 레버리지 스위칭하면 돼요. 28불 이탈하면 레버리지 스위칭하고 다 대략적으로 빠지는 구간, 5%대에서 최대 10%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버스 수익 내려고 올리거나 뭐 그래도 되고요. 지금 구간 뭐 굳이 이런 식으로 본다면 A, B, C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도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파동 카운팅을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자,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상승 파동으로 하나의 값을 보고 하락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상승 파동 카운팅을 보면 32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현재 증시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자, 현재 증시 사실 많이 어려운 구간이 맞아요. 네, 저도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분석하면서도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거나 대응을 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홍보 좀 진행드릴게요. 트레이딩 센터를 신규적으로 오픈드렸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튜브 멤버십 둘 다 동일한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픈 기념 이벤트로 1만원 할인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매매 전략을 주 2회에서 3회씩 텔레그램 통해서도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정 80불까지 충분히 출연했고요. 아까 PC나 그 전에 매크로 데이터들 나올 때마다 분석드리면서 오늘 매크로 데이터가 호재다 악재다 안내드리고 있고요. 종목별 옵션 분석 진행드리고 있고 증시 대응 방법 모두 안내드리고 있으면서 결국
나쿠스닥 19,170포인트 이탈하면 강한 하락 나온다. 다 안내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